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다양한 이유로 공존이 거의 불가능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오랜 충돌 속에서 점차 밀려나 동쪽의 서안지구와 서쪽의 가자지구로 축소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하마스와 파타 두 세력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하마스가 파타를 가자지구에서 몰아내면서 가자지구 전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로써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그리고 서안지구는 파타가 지배하는 분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파타보다 훨씬 더 강경한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으로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거부하면서 수많은 무력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례 없는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하마스가 지상군을 투입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공격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피해 현장은 바로 노바 음악 축제였습니다. 당시 가자지구에서 약 5km 떨어진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역에서는 약 3,000명의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음악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0월 7일 오전 6시경 하마스 소속의 대규모 무장 병력이 낙하산, 오토바이, 그리고 트럭 등을 이용해서 축제장을 급습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은 축제에 참가한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젊은이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하마스는 이들을 끝까지 추격해 총격을 가했고 일부 희생자들의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도착한 이스라엘군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있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36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하마스에 납치돼서 가자지구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여러 마을을 공격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하마스 무장 대원들은 마을 곳곳의 가정집에 침입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대피소에 몸을 숨기자 하마스 대원들은 대피소에 불을 지르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후 학살의 잔혹성에 대해 수많은 증언이 뒤따랐고 일부 주민들은 참수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희생자들 중에는 캐나다 출신의 평화운동가인 비비안 실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일했고 병든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도 하마스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그녀의 집은 10월 7일 하마스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렸고 결국 그녀도 집안에서 불타 죽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학살을 저지른 하마스 대원들이 그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기록까지 남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촬영된 영상 중에는 이스라엘 마을에 침입한 어떤 하마스 대원이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가자지구에 남겨있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 왓츠앱을 열면 내가 죽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보세요. 난 지금 내가 죽인 여자의 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어요. 나는 그 여자와 그녀의 남편을 죽였어요. 내 손으로 10명이나 죽였어요. 맹세코 10명입니다. 이날 하마스의 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사망했고 희생자 대부분이 민간인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마스는 공격 이전에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협력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양측이 공동작전을 펼쳤다면 하마스는 남쪽에서 그리고 헤즈볼라는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동시에 공격해 훨씬 더 큰 혼란을 유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향해 로켓 몇 발을 발사하는 데 그쳤고 전면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습 공격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8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고 가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상군을 투입해 본격적인 시가전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닌 하마스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에 대한 완전 봉쇄 조치를 발표하면서 식량, 연료, 전기, 그리고 물 공급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나아가 하마스의 자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엔과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주요 지휘 본부와 무기 저장소, 그리고 지하 터널망이 밀집해 있는 가자 북부 지역을 집중 공격했고
그 결과 이 지역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최소 5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한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하마스가 무기와 전투 인력을 주택가와 병원, 학교 등에 숨겨놓음으로써 이스라엘군이 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의 피해가 가중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민간인 희생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슬퍼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최대한 노출시켜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이 조성되길 기다린다는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에 앞서 문자 메시지나 전단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북부 가자 지구 주민들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했고 전투원들에게 민간인 복장을 입히거나 민간인들 사이에서 섞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분이 어려워졌고 그 결과 민간인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 전역에 구축한 지하 터널망입니다. 하마스의 터널망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민간 시설 아래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터널 위에 있는 건물을 공격하면 해당 건물이 무너져서 민간인들이 매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는 이 지하 터널망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잘못된 정책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유혈 사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 8m가 넘는 장벽과 수많은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벽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동을 크게 제한했고 생필품 확보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자 지구는 사실상 거대한 감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집트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어서 가자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불만은 극에 달해서 팔레스타인 어린이 3명 중 1명이 이스라엘과 싸우다 죽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마스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와 하마스가 실제로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하마스의 존재는 네타냐후에게 강경 정책을 지속할 명분을 줍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이 하마스와 파타 두 세력으로 분열된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이끌어내서 권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한동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네타냐후의 안보 전략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네타냐후가 선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타냐후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한 상태여서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집권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는 여러 건의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총리직을 잃게 될 경우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무리하게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고 국민의 이목도 안보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가 중동 전역을 식민지화해서 더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퇴역 장군인 웨슬리 클라크는 2001년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 한 고위 장교로부터 문서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미국이 향후 5년 내에 7개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7개 국가들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이란이었습니다. 문서를 건네준 고위 장교는 앞으로 네오콘과 이스라엘이 중동을 재편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사실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미군 이후에 클라크 장군이 언급했던 7개 국가 중에서 이란을 제외한 6개의 국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이 계획의 배후에는 네타냐후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동 정책을 주도했다. 놀랍게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미국인 이미 클라크 장군이 언급한 7개 국가 중 6개 국가에서 전쟁을 벌였다. 미국이 아직 전쟁을 벌이지 않은 유일한 국가는 이란이다. 현재 네타냐후는 이란과의 전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길 원한다. 네타냐후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뿐 아니라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을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최종 목적은 그레이터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완전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다. 그레이터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 그리고 골란 고원까지 포함한다. 반면에 영국의 작가이자 정치평론가인 더글라스 머레이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민주주의와 죽음 숭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침략하고 영토를 빼앗으려고 했던 아랍 국가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영토를 침략했다고 비난한다. 무슬림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식민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사실 이슬람의 역사 전체가 식민주의의 역사였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식민주의적이라고 가장 많은 비난을 퍼뜨린 나라는 바로 이란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란이야말로 최근 몇 년간 부지런히 식민지를 확장해왔다. 가자는 이란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미군이 떠난 이라크에까지 이란이 진출했다. 예멘과 시리아는 어떤가?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는 공포와 협박으로 레바논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 사실상 레바논도 이란의 식민지나 마찬가지다. 이란은 중동 전역을 식민지화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팽창주의를 펼친다면서 비난하고 있다. 피를 갈망하는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만족을 모르는 살인자라고 비난한다. 이들은 젊은이들에게 순교를 통한 죽음이야말로 최고의 용맹이라고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이 피에 굶주린 살인자라고 주장한다. 더글라스 머레이는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면서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쟁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자 주민들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하마스의 지도부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까지 하마스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지원금 대부분이 민간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마스가 이를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마스의 지도부는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의 개인 재산만 해도 한국 돈으로 5조가 넘는 4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카타르의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다른 지도자들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려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자 주민들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엄청난 고통과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마스의 수뇌부가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꺼릴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런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마스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는 유대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몸에서 심장을 꺼낼 거라고 말했고, 다른 고위 인사 역시 전 세계 유대인을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글라스 머레이는 이들이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 10월 7일의 참극을 반복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반응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팔레스타인이 자연스럽게 약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마스에 대한 비판은 제한적인 반면에 가자 지구에서의 피해 영상이 퍼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쟁의 발단이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이었다는 것과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있는 하마스의 전술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하마스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내외 비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주민들을 몰아낸다면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들이 갈 곳은 없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의 중동 국가들 역시 하마스라는 잠재적 위협을 떠안으면서까지 대규모 난민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거의 모든 게 파괴된 가자 지구에 그대로 남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가자 주민들의 앞날은 어둡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한 미국의 지식인 에릭 와인스타인은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자의 끔찍한 상황을 다룬 수많은 영상을 봤다. 어떤 건 진짜고 어떤 건 가짜일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그들은 이 전쟁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하마스의 전략은 여성과 어린이를 전쟁의 가장 큰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스라엘이 지하 터널을 더 잘 공략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천재적이지만 악마 같은 전략에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때때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하마스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이 대처할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